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금요일 코스피는 마이너스 1.01%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2.5%, 오랜만에 이틀 연속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미국 증시도 목요일 날 급락한 부분을 요렇게 바닥을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흐름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모양새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특히 조금 흐름이 완전히 이탈을 해버렸죠. 일단 이렇게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박스권의 하단을 이탈을 했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큰 박스권 안에서 이런 박스의 중간값 정도에서 지지가 좀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다시 박스 상단에서 노느냐, 이 박스 중간값까지 이탈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탈하면서 다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저점 이탈에 대한 공포에서는 벗어나 있었는데 다시 이 저점을 보러 가는 흐름이 연출이 되느냐. 그렇게 되면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여기 저점이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돌려 세우는 흐름으로 가야 될 텐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깨져버리면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시장 심리가 극도로 위축될 가능성이 또 있겠습니다. 제가 뭐 저번 주, 뭐 저저번 주 방송에서도 제가 계속 뭐 말씀은 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시장은 이렇게 박스권 진행이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이 박스권 상단에서는 뭔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들이 또 하락하고, 이 박스권 하단에 또 주가가 오면은 또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이런 게 이제 박스권 장세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박스권 상단 안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버티곤 있었지만 2,500을 돌파하고 갈 수 있을 만한 시장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전혀 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2,500 맞고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기본적인 추세는 박스권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고, 이렇게 뭐 진행이 되다가 상방으로 갈지 뭐 하방으로 갈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되겠는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방향은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이 이슈 하나만 가지고는 이 박스권 안에서 여기 이 저점을 이탈하는 이는 저는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계속 좀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제 관점에 달았던 전제가 뭐냐면은 어떤 뭐 변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뭐 블랙스완 같은 것들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금리 인상만 가지고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충격적인 어떤 가격 조정이 나오긴 전 힘들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었는데, 지금 이틀간 큰 하락을 보였던 주범인 이슈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SB뱅크가 파산이 됐고요. 야, 이틀 만에 이렇게 파산 결정이 돼버리네요. 뭐 목요일만 하더라도 유상증자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사실상 이미 뭐 망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기 때문에 뭐 유상증자 한들 의미가 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됐던 것 같고요.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 테크 기업들 대상으로 좀 하는 전문 은행인데요. 오래됐어요. 설립된 지도 뭐 이렇게 설립된 지 얼마 안 됐다가 금방 이렇게 파산이 된 부분이 또 아니라서 저는 일단 우려감을 가지고 일단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문제는 이제 21년에 팬데믹 이후에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호황기를 맞으면서 많은 예금을 SB뱅크에다가 했고요. 이제 SBB가 이 어떤 예금을 가지고 국공채 투자를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과한 수준이었다라는 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약간 SBB 뱅크의 어떤 개별 운용에 대한 어떤 실수로 보는 견해가 많은 것도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은 결국 원인은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예금 인출 상태가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거고요. 이제 SBB 입장에서는 돈을 줘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손실을 보면서까지 이제 채권을 매각해서 돈을 주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이러면서 이제 자금난에 빠지게 된 건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SBB뱅크의 총 자산 규모가 JP모건의 10분의 1도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은행 위기를 촉발할 만큼의 규모는 일단은 아니고, 더욱이나 2008년 리먼 사태 이후로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강화된 상황이라서 뭐 크게 뭐 걱정할, 그러니까 은행 전체로의 위기까지 번질 상황은 좀 아니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SBB뱅크의 사업 구조의 특수성이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이제 테크나 스타트업 분야의 이제 전문 은행이었고, 팬데믹 이후에 테크 기업들이 호황기를 맞았다가 급격하게 지금 금리 인상기로 절버들면서 불황으로 들어갔고,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곳이 여기 스타트업 분야입니다. 자금, 돈이 돌아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투자받고 돈이 도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분야인데요. 돈이 안 돌게 되면은 이제 참 힘들어지는 곳이 또 스타트업이죠. 그러다 보니 스타트업이 힘들어지면서 SBB도 같이 좀 크게 힘들어진 부분. 근데 거기다가 국공채 어떤 좀 과하게 투자했던 이런 개별적인 요인 있었기 때문에 은행권 전체로는 전이될 가능성이 좀 적지 않겠느냐. 다만 일부 소형 은행들은 불안에 휩싸일 수가 있다. 뭐 근데 저도 오랜 시간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이런 작은 악재들 자체가 뭐 시스템 위기로 뭐 번지면서 큰 일을 만들어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여기에 뭔가 일들이 자꾸 더해지다가 뭐 주식 시장이 하락하고 과도한 우려, 투심의 위축, 공포,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더해지면서 큰 위기로 발전됐던 그런 경험들은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이 자체만 가지고는 뭐 이게 단기적인 충격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걸로 뭐 이제 이런 어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악재들을 또 연준 입장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기조를 뭐 이어가고 하면서 또 다른 어떤 기업들의 뭐 부도나 뭐 경기 침체로 인한 그런 상황들이 좀 뭐 더해지면서 뭔가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SBB 뱅크의 파산보다 조금 더 큰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를 하고 봐서는 안 되겠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서요. 좀 경계를 하고 뉴스 체크를 좀 잘 하고요. 우리가 먼저 비중 조절이나 리스크 관리도 확실히 좀 해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제 또 시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히려 SBB 뱅크의 파산으로 인해서 연준의 스탠스가 좀 바뀌게 되면 주식 시장에서는 또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시각도 존재하죠. 왜냐면은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게 되면은 연준도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기에 조금 부담스럽게 되잖아요. 근데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가 자꾸 망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그렇다고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고 연준도 사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금리든 뭐 물가든 어느 한쪽에 확 치우친 결정보다는 살짝 애매한 그런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SBB 뱅크의 파산이 뭐 어떤 은행권 전체 위기나 시스템 위기로까지 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연준의 약간 뭐 바뀌는 스탠스가 확인됐을 때 시장은 오히려 약간 뭐 반등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번 주 제가 방송에서 미국의 CPI 물가지수 발표를 12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고요. 14일로 14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국의 CPI 물가지수 발표도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요거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FOMC 회의 금리 뭐 50이냐 25냐 또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뭐 50, 25, 25, 그러니까 뭐 SBB 뱅크 파산 전까지만 해도 50, 25, 25 가게 될 수밖에 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뭐 25, 25, 25 이렇게 갈지 이런 부분들 일단은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테마랑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일단 SBB 사태로 인해서 내일 오전장에 주목을 해야 될 종목은 아마 SCI 평가 정보가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최근에 지수 급락할 때 풋 종목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얘가 아마 지금으로선 풋 종목 대장인 것 같고, 요런 전고점 5,000원이 딱 중요한 가격대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를 이때 당시에도 저항이 있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겨서면 아마 이 구간 안에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양봉으로 시원하게 이렇게 딱 뚫고 종가상까지 마감을 해주면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이다라고 보고 접근에 대한 관점을 좀 가져볼 것 같습니다. 다만 풋 종목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공략하기가 그렇게 또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락할 때는 또 굉장히 분위기가 공포스럽지만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시장 분위기 또 급변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수를 어느 정도 이제 보면서 잘 대응하실 분들만 풋 종목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번 주 후반부에 가장 셌던 테마가 아마 양자기술이랑 폐플라스틱 애들이었을 것 같은데요. 두 테마다 주말 동안에도 뉴스가 좀 있었거든요. 정부에서 1조 원 규모로 양자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일단은 KCS는 투상인데 그냥 투상도 아니고 밑에 구간 안에서 1, 20% 오른 상황에서 또 투상이 나온 상황이라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뭐 전고점 뚫고 지금 이제 신고가 영역이라서 쉽게 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너무 이제 고가권에서 이제 트레이딩 뭐 잘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지만 제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 이런 구간에서 트레이딩 하시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이런 구간을 한번 기다려보죠. 눌림목이 한번 나와보기를. 급하게 많이 올랐으니까 혹시 조정이 나올 때도 둘 중에 하나 할 것 같아요. 아싸리 고가권에서 뜬봉 형태로 진행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급하게 이런 식으로 이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런 자리를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플라스틱도 굉장히 강했죠. 얘도 직전 고점 돌파, 그리고 요때 고점까지는 돌파는 일단은 좀 못 해줬지만 5,000원 가격대에 맞고 떨어졌고, 하지만 이제 이 의미 있는 가격대에 한 4,200원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를 잘 또 지지하고 지켜주게 되면은 이 공간 안에서 한번 먹을 구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4,200원을 지지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의미 있는 가격대는 아마 첫날 조정이 나왔던 이런 구간이나 4,000원 구간이나 이런 가격대가 될 것 같습니다. 에코랑 뭐 KCS 이런 애들은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냥 이 공간 안에서 조금 먹을 구간을 주면 트레이딩 하러 뭐 들어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SM 한 달 동안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요. 결국은 하이브가 카카오에게 이제 졌다라는 표현은 조금 그런 것 같고, 아무튼 양측이 잘 합의해서 이 뭐 좀 과열된 인수 경쟁을 중단을 하자, 그렇게 좀 마무리가 돼 버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테마주의 재료는 소멸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 이미 근데 주가가 알려줬었어요. 이 테마는 좀 끝이 났다. 그래서 어차피 뭐 그렇게 크게 이때부터 뭐 아예 보지도 않았었거든요.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좀 재료가 마무리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관종 삭제. 그다음에 MS에서 GPT-4 나온다라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시장이 약간 파티는 끝났어라고 말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당연히 AI 로봇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차익 실현 매물이 먼저 나올 거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라면은 그냥 별로 그렇게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넘어갈 텐데 안 볼 수가 없는 게 얘 때문이에요. 셀바스 AI 다 죽고 있는데 혼자 또 양봉 말면서 지금 전고점을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와, 얘는 진짜 혹시라도
또 전고점을 넘긴다면 진짜 와 미친 놈이라고 우리가 대단한 놈이라고 봐줘야 되겠죠. 근데 항상 이런 전고점은 돌파하면 너무나도 매력적인 구간이지만 또 돌파하는 척 이런 공간 안에서 물량 넘기기도 또 가장 좋은 자리임을 인지를 하면서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바닥 대비 야 이제 너무 많이 올랐는데 저는 어 시장을 보면서 얘네들을 매매를 할지 안 할지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시장이 여기서 뭐 SBB뱅크 파산 사태가 뭐 너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일단락이 된다든지 이틀 뭐 하락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한 3일 정도 뭐 개파락 크게 하고 반등이 세게 나온다든지 개별 이슈로 진짜 마무리가 되는데 어떤 뭐 연준의 스탠스가 살짝 비둘기파적으로 또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시장이 만약에 급반등을 하게 되는 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와중에 얘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전고점을 또 뚫어주면 그때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시장 분위기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또 하락하고 반등도 시원찮고 그런 상황에서 얘가 전고점을 넘겨준다면 그때는 그냥 뭐안 먹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보기만 할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근데 AI 애들이 전체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는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전고점을 뚫으려고 하면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 죽고 있는데 지금 혼자만 가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좀 애매한 거죠, 보기가. 그리고 뭐 바닥에서 또 이미 많이 올랐고 지금 얘 안 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 분위기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 일단 드리고요. 거기다가 로봇주들도 저번 주 현대 이번에 이제 지금까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뭐 LG도 여러 개 좀 로봇 회사 뭐 지분 투자한 게 있고 두산도 뭐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또 뭐 감속기 부분 로봇 회사에다가 지금 지분 투자를 알아보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뭐 움직였던 뭐 SPG, SBB테크 그다음에 뭐 SPG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 유일로보틱스, 현대무벡스 이런 애들이 계속 튀곤 있는데 뭐 뉴스 자체가 확정적인 부분은 일단은 아니고 어떤 기업이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가지고 우리가 매매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현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 정해지는 순간 얘는 급등하고 나머지는 급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 역할을 하면서 로봇주들을 쭉 끌고 갈 때는 전체적으로 로봇 테마가 훈풍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최근에 어떤 현대에서의 어떤 로봇 지분 투자 뉴스는 그 A라는 기업 한 종목이 로봇주 전체의 분위기를 살리기보다는 얘로 정해지는 순간 다른 애들은 좀 급락해버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은 옌가 시장이 얘가 오르면은 옌가 또 얘가 오르면 옌가 지금 그러면서 지금 슈팅이 나왔다 보면은 얘네들도 특징이 계속 윗꼬리를 달잖아요. 윗꼬리를 너무 세게 달고 슈팅이 나왔다가 반등 없이 이렇게 죽어버리는 흐름들이 많다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언제라도 A라는 기업이 정해지면 다른 종목 A가 아닌 종목들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뭐 이제 뭐 던져버릴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심리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어떤 기업이 현대차의 눈독에 들은 기업인지는 알 수는 없죠. 지금으로서는 뭐 그나마 뭐 유일로보틱스 정도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전고점을 좀 넘겨놓고 목요일 날 윗꼬리를 쭉 달았는데 다시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유일로보틱스 정도 그다음에 현대무벡스가 여기 전고점을 넘기는 그러니까 유일로보틱스처럼 이렇게 넘기고 종가가 마무리가 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두 종목 정도 SPG가 어디 갔죠?
SPG랑 이렇게 해서 한 세 종목 정도만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요. 언제 또 뉴스가 나와버릴지 모르니까 너무 뭐 무리한 물량을 이렇게 오버나잇 한다라기보다는 장중에 약간 뭐 변동성 이용해서 뭐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로봇주들은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쌍용차 뉴스가 좀 많이 보여요. 2018년 이후로 아마 적자가 최소했다라는 부분도 이제 뉴스를 좀 많이 봤었고, 이제 KG 모빌리티 출범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KG ETS 저는 요 종목일 얘가 이제 쌍용차 재료로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 체크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시간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뭐 2차 전지 소형주들이 뉴스 내면서 급등하는 좀 경향성이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2차 전지 순환매 관점에서 중대형주, 중형주, 그 다음에 소형주, 잡주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 거다. 이런 말씀 드렸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뉴스 나오면은 종목들이 엄청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자동차 부품주들도 저번 주에 굉장히 좋았어요. 개별적으로 강세들 보이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KG ATS도 자동차 부품주이면서 2차 전지 관련 뭐 주주총회 소집한다는 뉴스 있었고, 쌍용차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이 종목도 뭐 지켜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애플페이들은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이크 코리아가 워낙 끼는 좋은데, 제가 방송에서 얘가 이 가격대를 종가상 넘기고 양봉 마감을 하면 그때 볼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아직은 제가 생각한 대로 양봉 마감을 해주고 있지는 못하고요. 이제 실제 애플페이 출시와 이제 뭐 실제 사용 사례들이 계속해서 뭐 이제 뉴스가 또 될 텐데, 그런 부분 해서 얘가 차트를 만약에 이렇게 다시 만들어 가면은 그때 볼 수 있겠지만, 이대로 그냥 죽어버리면 재료 소멸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뭐 볼 필요가 없겠죠. 야,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넘겨주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긴 한데, 그쵸? 여기 딱 넘겨주고 10,000원 돌파하고. 근데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 뉴스도 심심치 않게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요일인가 수요일 날 신재생 관련주들이 꿈틀 좀 됐다가 일단은 단순 순환매로 한번 들어올려주고 죽어버리는 일단은 모양새거든요. 대명에너지 뭐 SDM 보면 다 갭 띄우고 음봉 맞고 죽어버렸는데, 얘네들은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단발성 그냥 시세로 끝나버리는 건지 이제 이대로, 그러니까 뭔가 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뭐 매집 구간일지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장이 가장 중요하겠죠. 얘네들은 시장이 하락하는데 오를 수 있는 좀 애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조정 후에 다시 흐름을 만들어가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탄소 배출 뉴스들이 좀 나와서 캐시 코트렐이나 뭐 캐시 그린홀딩스나 한솔홈데코는 조금 모양이 안 좋고, 이런 애들 일단 저도 보고는 있는데요. 확실히 거래가 좀 실리면서 이런 고점들을 돌파 안착한 이런 양봉이 나오면 그때 가서 관심을 가져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원전주들도 좀 일단 고개를 잘 들고 있습니다. G2파워, 뭐 한전기술, 피코그램 이런 애들 시세를 추가적으로 좀 가져가는지. G2파워는 이런 저항 구간을 만약에 넘기면 정말 또 매력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만 넘겨주면 여기는 되게 또 의외로 가벼울 수 있거든요. 피코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한 12,500원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얘가 여기를 넘기면 그때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세계 첫 3D 프린터 로켓을 미국에서 발사한다라는 뉴스 있었는데요. 3D 프린터 하면은 저는 TPC밖에 일단은 가장 먼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나는데, 일단 차트 모양 자체도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근데 얘도 약간 뭐 주도주 할 만한 성격을 가진 애는 아니어가지고요. 살짝 그냥 뭐 단발성, 어떤 변동성 정도도 보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한번 소개해드리고, 항공주는 뭐 호재 뉴스도 있고 또 악재 뉴스도 있고 그러네요. 이번에도 단체 여행을 허용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다고 합니다.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수소 발전 입찰 시장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 관련주들 또 최근에 움직임이 조금 있기는 했었잖아요. JNK 히터나 좀 잘 차트를 만들다가 음봉을 일단 맞고 떨어진 상황인데요. 그다음에 뭐 유니크나 요런 애들 움직임이 일단 나쁘진 않거든요. 뭔가 꿈틀꿈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소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최근에 바닥 구간에서 제약바이오들이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제약바이오가 또 지수 안 좋을 때 강했던 그런 측면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 HLB가 뽑고 죽이고 이 지금 흐름이 조금 수상스럽다 그런 생각도 더 듭니다. 뽑고 죽이고 만약 이렇게 뽑으면 약간 최근에 카나리아 바이오도 보시면 뽑고 정말 진짜 악질이죠. 시간의 한가 보내면서 죽여놓고 다시 이날 뽑았던 양봉 넘기면서 이렇게 시세를 냈거든요. 약간 뭐 그런 것처럼 HLB도 뽑고 반등 없이 죽이고 만약에 이 37,500원을 넘겨주면 뭐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제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박셀바이오입니다. 얘도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박스권의 상단 구간이 딱 4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를 넘기면 뭐 최소 여기 241선 정도까지는 또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241선까지 넘기면 얘도 끼가 워낙 좋은 애니까 이날의 고점 구간인 45,000원. 여기 45,000원도 한번 시원하게 뚫어줄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주 중에 얘 끼 좀 있지라고 하는 애들은 일동제약 빼고는 지금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동제약은 너무 좀 차트가 일단 안 좋고, HLB, 셀트리온 제약은 이 정도면 좀 너무 많이 올랐죠. 살짝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 카나리아도 조정이 일단 필요해 보이는데 모릅니다. 또 여기서 바로 한번 또 이렇게 양봉 꽂아주면서 여기 딱 저항 구간. 그러니까 이때 한가는 아니구나. 아무튼 갭 발생하면서 급락이 나왔던 구간인데요. 여기까지는 한번 시세 주고 여기서 밀릴지, 카나리오 바이오, 박셀 바이오, HLB 요 정도 관심권에 두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